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필리핀은요, 그때 가봐야 알아. 참 저도 답답합니다. 예. 갑자기 또 인터넷이 먹통이 되는 바람에 그래도 다시 잘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블루마운틴님,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장수봉님. 장수봉은 과연 문재인의 하수인인가? 예, 선거범죄자를 반성도 안 하는데 복권이라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예. 뭐 이것 때문에 뭐 여기저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이고 김재영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김재영님, 방금 전에 그 슈퍼챗 쏘신 거는 유효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슈퍼챗 쏘신 거는 유효하게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예. 어쨌든 시작하자마자 또 월요일 날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재영 님. 예. 자, 지금 인터넷 사정이 또 돌아갈 때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언제 또 이게 문제가 생길지 몰라. 이렇다라 방송 24년 8월 12일 방송 국민은 공감 못한다. 드루킹 김경수 복권 한동훈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정치하라고 복권? 그러니까 이제 반대한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이 1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13일 제가 썸네일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13일 날 국무회의에서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를 갖다가 논의해서 만약에 예정대로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고유 권한 이게 사면 복권 이제 고유 권한이니까 고유 권한으로 해서 8월 15일 날 이제 발표 정식 이제 유효하게 되는 거죠. 내일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내일 이게 예정대로 재가가 될까요? 아니면 커트가 될까요?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갖다가 아주 뭐 하루 종일 지난 주말부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오늘까지 아마 내일이 돼야 이게 좀 방향이 잡힐 거거든요.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음. 자, 제가 하루에 한 번은 여러분을 위해서 리마인드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한동훈 지지하는 개혁 세력 유튜브 채널, 한동훈 죽이려는 수구 세력 위장우파 유튜브 채널. 항상 기억하시고 요즘 아주 이 수구 세력 유튜버들은 서로 물고 뜯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가 많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더라 방송 24년 8월 11일 방송 국민은 공감 못한다. 드루킹 김경수 복권 한동훈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정치하라고 복권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그 오늘 드디어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도 기자들이 좀 물어봤어요. 이게 지난 뭐 목요일 금요일 사이에 아주 불거진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뭐 종편에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종합을 얘기를 해보면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각종 뉴스 뭐 방송에서 계속 방송을 하잖아요. 이제 왜 종편을 보냐 하면 종편이 그래도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식 뉴스에서는 예를 들어 뭐 KBS, SBS 뭐 8시 뉴스, 9시 뉴스에 뭐 이러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뉴스를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는 이제 팩트, 정해진 사실, 확인된 사실만 그렇게 공중파에서는 뉴스를 보내지만 종편은 이제 그거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좀 넓지 않습니까? 폭이? 또 그거보다 더 넓은 게 이제 유튜브는 더 넓죠. 그죠? 그래갖고 그 약간 넓기 때문에 자기가 뭐 개인적으로 취재했더니 뭐 상황은 이렇게 된 거더라. 이런 얘기까지는 할 수 있는 거야. 그 종편에서는 공중파에선 못해요. 자기가 뭐 취재하고 이런 건 못하지만 종편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갖다가 종합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맨 처음에 김경수를 갖다가 사면을 갖다가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5월 달, 그러니까 12월,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그랬으니까
지난 겨울에 그러니까 5개월을 형을 2년을 받았는데 2년을 다 못 채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5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사면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겨울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 크리스마스 사면인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겨울에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때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 한동훈 그 대표가 현직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시절 아닙니까? 지난 그 작년에는 그랬는데 이제 지금 밝혀진 사실인데 그때도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한동훈이 뭐 이번에 뭐 그 뭐 김경수 사면 그때는 이제 사면 복권을 동시에 한 게 되게 이걸 사면해 준 복권을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하게 돼 있는데 그때는 사면만 하고 복권은 안 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복권이라는 거는 모든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도 사면은 됐지만 복권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어디 뭐 후보로 나오거나 이런 거는 지금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랬는데 그 이제 나중에 지금 오늘 이 시점부로 다 종합을 해갖고 이 김경수에 대한 스토리를 갖다가 완성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김경수가 그 문재인의 그 선거 그걸 하면서 결국은 댓글 조작을 했습니다. 댓글 조작을 갖다가 얼마를 했느냐? 9천만 건을 갖다가 댓글 조작했습니다. 그건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이 오늘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그 채널 A에 나와 갖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해 갖고 그게 맨 처음에 불거진 거는 뭐 때문에 불거졌느냐? 결국은 이 그 김경수를 갖다가 감옥에 보낸 거는 두 명이 감옥에 보냈다는 거야. 추미애, 우리 보수의 그 어머니 추미애와 그다음에 이재명, 이 두 명이 결국은 이 김경수를 갖다가 이 선거법 위반으로 감옥에 보낸다. 첫 번째, 시작을 한 게 추미애가 아니라 사실은 이재명이었더라고요. 이재명이 어떻게 그걸 시작을 했느냐. 그런 어떤 댓글 조작 그게 막 그 얘기가 김경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드루킹 얘기 있잖아요. 드루킹 해 갖고 뭐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 막 이렇게 그때 이재명한테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아니 그 댓글 조작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거는 철저히 어쨌든 징계를 해야 된다. 처단을 해야 된다."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그 리들 이재명이라고 그 인터뷰를 하고 이재명이 그 당시에 그 인터뷰를 하고 한 1주인가 2주였다. 리들 이재명이라는 그런 변호사가 결국은 그걸 갖다가 고소고발을 합니다. 고소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가 그거를 갖고서 이게 말이 되느냐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그때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설마 뒤에 김경수가 있을 줄 몰랐지. 이재명도 몰랐고 추미애도 몰랐습니다. 뒤에 누가 있을 줄 알았느냐? 이쪽 우파 사람들이 있을 줄 안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드루킹이라는 그 실체가 나왔고 그러면 그 드루킹이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김경수 그때 드루킹이 부른 별명 그 암호명이 바둑이라고 그래요. 김경수를 바둑이라고 칭했다. 그렇게 갖고 결국은 재판을 받고 김경수가 실형을 갖다가 2년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거를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사면을 해줬다. 사면을 해줘 갖고 5개월을 다 못 채우고 5개월 남겨두고 풀려난 거죠. 그때 풀려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 김경수가 나는 죄가 없다. 난 이런 식으로 그걸 선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원치 않는 선물을 갖다가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다고 이게 무슨 뭐 국민 통합이 될 리가 있느냐? 이렇게 그냥 공언을 하면서 풀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나는 감옥에서 나가기 싫다고 그러는데 억지로 막 강제로 끄집어낸 그런 결과가 된 거예요. 김경수 그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그렇게 해 갖고 김경수는 어디로 갔습니까? 영국에 가서 무슨 뭐를 하겠다. 그래 갖고 영국에서 뭘 공부를 하다가 그다음에 현재는 어디 있느냐? 독일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인가 잠깐 들어와 갖고 뭐 문재인하고도 같이 찍고 이재명하고도 같이 찍고 뭐 이렇게 그때 화제가 좀 됐었습니다. 뭐 사진도 찍고.
근데 현재 어쨌든 독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기사를 보니까 11월 달에 나온답니다. 한국에 다시 11월 달에 독일에서 온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왜 그때 사면복권을 동시에 패키지로 대개 사면복권이 패키지로 이루어지거든요, 한꺼번에. 근데 그게 왜 안 됐느냐? 지금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아주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왜 김경수를 왜 사면을 시켜주냐? 왜 복권을 시켜주느냐? 그래갖고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걸 사면 복권이 패키지로 안 이루어지고 그냥 사면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입장하고 지금 입장이 많이 다른 게 뭐냐 하면 그때는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반인 그 대통령을 갖다 서포트하는 게 장관 아닙니까? 국무총리 장관들이 서포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하이라키 조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겠다고 그러면 장관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아, 그런 어떤 조직에 있었고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그런데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정치인이잖아요. 예,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장관은 사실 정치인은 아닙니다. 공무원 중립. 하지만 지금은 당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더 세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이제는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고 뭐 대통령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강력하게 지금 그 복권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복권이 왜냐하면 김경수는 그 선거사범으로 걸렸기 때문에 향후 그 시점부터 5년 동안에는 출마를 못 합니다. 이게 이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2027년 뭐 말까지 정도에는 뭐 어디 지방선거에도 그러니까 시장으로도 못 나가고 도지사로도 못 나가고 대통령 후보로도 못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한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복권까지 해주면 뭐 내일부터 어디 뭐 보궐선거가 있건 뭐가 있건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 지금 이게 보궐선거 그러니까 이게 풀어주잖아요. 복권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능성을 점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이 사람이 그 경남 그 지사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2년 후 지방선거 때 경남지사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사람이 또 이재명이 만약에 사법 리스크가 만약에 심해 이번에 10월 달에 판결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이재명이 또 피선거권을 잃을 만한 그런 판결이 나오면 뭐 징역형이 나오거나 이렇게 강력하게 해 갖고 대통령 출마를 갖다 못할 그런 조건이 되면 그다음에 뭐예요? 플랜 B로 민주당에선 플랜 B로 얼마든지 김경수를 갖다가 대통령 후보로 세워 갖고 끌고 나갈 수 있다. 지금 경남지사냐 대통령 후보냐 지금 이 두 개를 갖다가 다 할 수 있다고 지금 계속 언론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예. 그런데 한동훈이 그러면 왜 그렇게 굳고 반대를 하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거 사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정선거 지금 막 광화문에서 외쳐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수사에서 밝혀진 건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런 정황이 있고 이런 정황이 있고 이게 부정선거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부정선거 이렇게 떠드는데 그걸 갖다가 공식적인 정부 수사기관 뭐 검찰이라든가 뭐 법원이라든가 어떤 공식적인 그 권력기관에서 이건 부정선거다라고 이렇게 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김경수 얘기는 다르다는 거야. 김경수 얘기는 이 선거 과정에서 완전히 그 부정선거죠. 댓글을 갖다 조작을 아주 조직적으로 했으니까 뭐 킹크랩이라는 뭐 그걸 써갖고 두루킹이라는 그런 걸 해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도 인정하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 수사기관인 검찰도 인정하고 더군다나 법원에서 그 상권 분립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아닙니까? 그 독립적인 사법부에서 이 김경수는 선거 사범이 맞다. 선거를 갖다가 조작해내고 그렇게 해갖고 무려 징역을 갖다가 실형을 갖다가 2년을 때린 확실한 선거 사범이라는 거지. 우리가 추측하는 선거 사범이 아니고 확실하게 엄정하게 수사를 해갖고 증거가 다 있고 밝혀낸 선거사범. 그러니까 이 선거사범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단순히 뭐 강도나 무슨 절도나 이거하고 죄질이 다른 게
강도나 절도는 게 민생의 문제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돈이 없어서 아니면 자기가 유흥을 가려고 그래갖고 강도나 절도를 했다. 근데 이 선거사범이라는 건 뭐냐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거예요. 이 선거제도라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 선거를 갖다가 완전히 흙탕물을 튀기는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복권해서 복권이라는 건 뭡니까? 너 다시 정치해도 돼 하고 정치 티켓을 주는 겁니다. 정치할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다시금.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그렇게 위험에 빠뜨리고 그렇게 한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이게 뭐 무슨 뭐 강도나 절도가 아닌데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복권을 해줄 수 있느냐? 그 이유 하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이 그 김경수가 재판 과정에서부터 그 재판을 계속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계속 받았으면 법정에서나 기자회견할 때나 뭐 하느나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죄다. 계속 무죄를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고 지금까지도 지금 이 시점까지도 여태까지 한 번도 자기가 정말 한순간에 뭐 눈이 뺑 돌아가 갖고 너무 충성하다 보니까 제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반성이나 뉘우치는 얘기를 단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는 떳떳하다. 나는 못할 짓 한 게 아니다. 내가 정당한 짓을 한 거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갖다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법원이 그렇게 공권력이 있는 데서 법원이 땅땅땅 두들겨 갖고 2년이라는 실형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자기는 잘못이 없으며 내 행위는 정당하며 나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거고 그러면서 나는 뭐 반성할 이유도 없고 무슨 뭐 죄송할 거 유감을 표할 일도 없고 그런 얘기를 갖다가 단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 사면인과 복권에 그것도 다 법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면과 복권을 해준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에 보면 어떤 규정이 있느냐? 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사람. 예를 들어서 그 민생 범죄 있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너무 배고파 갖고 무슨 절도 행위를 했다든가 뭐 강도짓을 했다든가 그런데 정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 자기 죄를 갖다가 뼈저리게 뉘우치고 어 뉘우치고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그래서 복권이라는 건 뭐야? 완전히 이게 복권이 안 되면요 운전면허증도 못 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민생에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배달도 하고 뭐 트럭도 몰면서 장사도 하고 뭐 이래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복권이 안 되면 운전면허증도 소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거지. 운전면허증 딸 자격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그 사회생활이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8.15 이런 큰 뭐 광복절이나 또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제 큰 어떤 거를 계기로 해 갖고 화합 차원에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그렇게 해 갖고 그걸 갖다 해 주는 게 사명권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그 사명권 조건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 왜? 반성의 기미도 없고 뉘우치는 기미도 없고 자기가 끝까지 잘났다고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런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사면복권을 시켜 갖고 다시금 정치를 하게 그러면 그 사람이 정치할 때 그러면 어떤 정치를 하겠냐 이런 거지. 예. 그런 겁니다. 예. 자, 그 전체적인 거를 갖다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런 시나리오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제 방송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재영님 안녕하세요. 오두망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거 반갑습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김공수 복권이 정말 윤통 의지일까요? 그것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자님, 헌재가 마음될 수도 있대요. 탄핵 남발 아마도 그래서 깊은 뜻이 있지 않은가요? 헌재를 믿고 탄핵을 한다. 그러니까 박근혜처럼 탄핵을 시켜버릴 거다. 축복이님 안녕하세요. 윤통과 건희맘이겠죠. 건희가 엄청 좋아한대 갱수. 그래요? 아 그것도 제가 하나 캡처해 놓은 게 있어요. 요새 그게 많이 돌아다니는 카톡의 그 내용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갱수 부정선거와는 다르죠. 안혜자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음, 건희가 문재인 충신이고 김경수 좋아한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함. 예, 거기에 관한 카톡을 제가 하나 캡처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카톡 내용이. 음, 무지개님, 용산에서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사는 사람들만 있네요. 안혜자님, 김경수 3인조도 반갑지 않은데 윤통 건희는 복권을 왜 해주려고 하는지. 예. 까라님, 대표님 항상 응원합니다. 아, 수고가 많아요. 아이고, 예, 새로운 아이디 반갑습니다. 까라님. 김경수, 복권한다면 윤통 지지율 10% 간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아주 윤통 때문에 아주 난리가, 국민의힘, 국힘의 게시판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예.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왜 한동훈 대표가 점심을 갖다가 이렇게 뭐 두 명, 세 명, 네 명 뭐 이런 식으로 소그룹으로 중진들을 짜게 갖고 계속 이걸 갖다 이제 식사 정치라고 기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던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점심을 갖다가 한기호, 이종배, 윤영석, 김도 이렇게 네 분하고 한동훈 대표가 점심을 같이 했답니다. 물론 이제 요즘 이슈가 그러니까 이 복권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식사하면서 복권 문제가 나왔는데 자, 뭐라고 지금 그 점심 먹으면서 의기투합이 됐느냐? 김경수 복권 반대. 이게 다수 의견이다. 이렇게. 지금 국힘 안에서 중진들도 이게 복권이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한동훈 대표의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사면은 뭐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그러니까 뭐 밀어붙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이거 그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면서 내 뜻은 이미 충분히 전달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난 지금 뭐 한 목요일 금요일 사이에 이 복권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한동훈이 여러 채널을 통해 갖고 복권은 안 된다. 라는 얘기를 갖다가 용산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까지 얘기예요. 예. 오늘 점심 이후에 그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입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안철수도 지금 한동훈 대표의 손을 들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에다가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너무나 심각해서 재고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파괴하고 민심을 왜곡, 전 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김경수를 갖다가 복권을 시켜줘서 다시 정치계에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안철수 의원도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더불어민주당 지금 이제 뭐 물론 뭐 김두관이 뭐 잽이 안 되게 지금 뭐 밀리고 한 10% 10%도 못 얻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찐 대표 아직은 대표가 아니니까 이재명 그 진 대표가 지금 90% 이상을 얻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두관은 뭐 이렇게 지지율 아주 저조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 대상이 된 것을 대환영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 분열의 노림수라는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뭐야 그 야권도 시끄럽고 여권도 시끄럽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통령실의 고위관계, 즉 이런데 뭐 익명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실명을 까기가 애매한 상황이죠. 통상 사면 앞두고 정치권 포함해서 각계각층의 청원을 받는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약간 좀 거짓말 비슷하게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뒤에서 설명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막 얘기가 막 추적을 하고 서로 막 이렇게 갑론을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쪽에서도 이거 내가 처음부터 반대했었다. 사면도 나는 반대했었다. 막 이렇게 옛날 그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도 또 뭐 이런 공방을 하고 또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뭐 자기가 청원을 했느니 어쨌느니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일 거다. 뭐 잠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이게 왜 지금 각계각층의 청원을 받아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를 들으면 꼭 어떻게 들려요? 김경수를 갖다가 그 이 복권하는 이유가 정치권을 포함해서 각계각층의 청원을 받아봤더니 김경수를 갖다가 복권하는 게 맞다고 그러더라. 다수의 의견이다. 꼭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요 얘기는 스스로가 지금 이게 좀 거짓말이라는 게 나타난 게, 자, 청와대, 아니, 그 용산에서 지금 어떻게 최근에, 오늘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이 김경수의 그 복권 문제는 이미 사면을 할 당시에 복권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와서 2024년에 8월 15일 전후로 해갖고 각계각층에 했더니 김경수를 갖다가 복권하는 게 다수 의견이라서 복권한다. 이 얘기는 이제 거짓말로 또 드러난 거잖아요.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용산의 주장은 뭐냐면, 사면을 할 당시에, 김경수를 사면할 당시에 그때 복권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선거사범이고 그래갖고 복권은 좀 나중에 하자. 하지만 복권은 이미 그때 결정을 해놓고 다만 시기만 미뤘던 건데 그 미룬 시기를 갖다가 지금 실행하는 것뿐이다. 지금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에서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면을 할 당시에 복권까지 결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게 금시초문이다. 그때 언제 그걸 갖다가 복권을 해주기로 그때 결의를 했느냐. 이렇게 지금 또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옆에 있지 않았으니까 뭔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지. 지금 이 완전 진실 공방이 지금 계속 오고 가 있어요. 한동훈 대표 용산, 그다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완전 진실 게임이 계속 지금 빙빙빙빙 돌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가 진짠지 우리가 판단을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수막님, 아이고, 예, 새로운 아이디 반갑습니다. 선거사범을 복권시킨다는 것은 부정선거를 용인한다는 것이다. 정말 염려가 돼. 예,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지금 이걸 막고 있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부정선거를 암만 저질러도, 아니, 뭐, 대통령이 복권해 주면 또 부정선거 저지를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민생 범죄가 아니니까 뭐 강도나 절도 무슨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선거사범 뭐 아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죄이기 때문에 복권은 안 된다. 사면도 안 된다고 그때 반대를 했는데 결국 뭐 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의견은 내지만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의견은 내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뭐 우기면서 또 하면 그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하지만 이 의사는 충분히 지금 밝히고 있다. 예. 까라님, 한동훈 대표 서민 민생 법안 하는데 예, 맞습니다. 예. 용산이 지금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축복이님, 한 대표님 표정을 보세요. 비장하잖아요. 맞습니다. 서수망님 오늘 정책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예, 까라님 용산 고집불통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나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맨 처음에는 지금 야당하고 관련해 갖고는 그 용산에서 요청을 했는데 야당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야당의 구체적인 요청이 없는 상태였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다가 또 오늘 또 기사가 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 자, 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받은 선거사범 한 사람의 명예회복과 정치 인생 열어주기에 당이 국민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게 더민주 전국혁신의 소속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8.15 광복절에 그 김경수 포함해서 조윤선, 현기환, 안종범, 원세훈 이렇게 갖고 동시에 복권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당 패널들은 지금 이걸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야, 김경수 하나 돼. 너희들 봐라. 여당에서는 조윤선, 현기환, 안종범, 원세훈 이런 거물들을 갖다가 그 한 명, 야, 그 균형을 맞추려면 뭐 4명, 4명 이렇게 하든지 하는데, 야, 이 뭐 1대4, 1대4인데 너희들이 왜 그 난리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맹점이 있죠. 왜냐하면 조윤선, 현기환, 안종범, 원세훈 이런 사람들이 복권이 된다고 그래갖고 이런 사람이 정치판에 뛰어들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김경수는 다릅니다. 김경수는 지금 대권주자 후보예요. 어, 아니 조윤선이 대권주자 후보입니까? 현규환, 안종범, 원세훈이 대권주자 후보입니까?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핵심은 김경수가 이게 단순히 복권이 돼 갖고 그냥 뭐 시골에 처박혀 갖고 농사진다. 그럼 뭐 아무 문제가 없죠. 예? 그건 문제가 없겠지만 김문수가 복권이 되었고 대선 주자로 나오고 경남도지사로 나오고 이게 문제라는 거지. 다시 정치 일선에서 김경수가 좌지우지하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2012년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월이 이제 크리스마스 특사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갖고 만기 출소 5개월 앞두고 복권 없는 특별사면을 받아갖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갖고 이게 향후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출마를 못하느냐?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 발달. 대통령 선거가 언제 있다고 그랬죠? 2027년 3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대로 하면 복권을 안 시켜주면 뭐 경남도시자 후보로도 못 나가고 또 차기 대통령 후보로도 못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광고특사로 포함하면 2년 후에 있을 경남도지사 선거에도 나갈 수 있고 또 3년 후에 2027년 3월에 있을 대선에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갖고 이것 때문에 큰 이슈가 이 논점이 그겁니다 지금. 예. 자, 이게 왜 대체제가 왜 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10월 달에 그 위중교사하고 선거법 위반, 이게 이제 1심 판결이 나오는데 10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죄가 나오면 이게 대권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거지만 만약에 이재명한테 유죄가 나왔다. 그래서 형을 갖다가 확정이 되면 형 확정이라는 건 뭐죠? 1심 판결 나오고 그다음에 뭐 한 6개월 있다가 또 2심 판결 나오고 또 뭐 한 3, 4개월 있다가 대법원심. 그러면 그게 확정 판결이죠. 대법원까지 끌고 갈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갖고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이게 피선거권을 잃기 때문에 대선 출마가 불가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김경수를 갖다 복권을 시켜준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꼰돌이패라는 거예요. 자, 이재명 밀다가 정말 사법 리스크 때문에 어떻게 유죄가 나와갖고 피선권을 잃는다. 그래도 우리는 누가 있다? 우리는 친노와 친문의 적자인 김경수가 있다. 그러니까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명의 구심점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미래 조국혁신당 이렇게 갖고 또 연대도 가능. 왜? 그 김경수가 현존하는 유일한 친노와 친문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지원까지 지금 계속 나서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이렇게 해서 대권 주자 그러니까 대권에 올라갈 때 내부 경선이죠. 민주당 경선을 갖다가 치열한 경쟁과 정책대결을 한다면 정권 교체 우리가 윤석열에서 이제 갖고 올 수 있다. 대통령을 다시 갖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페이스북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그 김경수의 복권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지금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금투세, 금투세를 갖다가 폐지시켜야 된다 하고 나하고 토론하자.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그 월요일부터 월화수목 계속 지금 금투세로 압박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분열이 돼 있다고 강행할 거냐 아니면 유예할 거냐 아니면 완화를 갖다가 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5천만 원인데 그걸 뭐 1억으로 올리든 뭐 10억으로 올리든 이렇게 그걸 갖다가 법 개정을 할 거냐 아니면 유예는 뭐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 뭐 5년 후에 한다. 이런 식으로 다시 미룰 거냐. 5년 후에 결정하자. 이렇게 미룰 거냐. 아니면 지금 강행이라는 뭐에 이번 회기에 밀어붙여 갖고 내년 1월 1일부터 유효하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막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예요? 그 주도권을 갖다가 전국의 주도권을 갖다가 민생이라는 그런 거를 핵심 키워드를 갖고 나타난 그 한동훈한테 지금 민주당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동훈이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금투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토론의 장을 갖다가 열겠다는 거는 한동훈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한 겁니다. 이게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통과시키기 전에 그 토론회 장을 열자. 각계각층의 대표가 모여 갖고 토론회 장을 열자. 이렇게 하고 열자 하고 제안한 게 민주당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언제 처리를 했느냐?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 월요일 날 미국에서 지표가 잘못 나오는 바람에 미국이 완전 주가가 폭락하고 일본이 폭락하고 한국도 11% 폭락, 정말 한국 그 주식 사상 처음으로 11%가 폭락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분위기가 막 주식 폭락하고 이런데 또 금투세까지 하겠다고 토론을 하면 요걸 갖다가 바가지로 먹을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그게 말이나 되냐. 너 지금 주식 폭락하는 거 안 보이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갑자기 그 토론회를 갖다 취소를 했어요. 예.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이거 이러다가 민주당이 이거 뼈도 못 추리겠구나 하고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한동훈이 딱 문 거예요. 야, 너 토론회를 한다고 그러면서 왜 갑자기 취소를 하냐? 너 도망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나와라. 나도 토론회 나갈 테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 나와라. 또 얘기가 안 되니까 그 다음 날은 야, 그럼 원내대표라도 나와라. 박찬대라도 나와라. 너 뭐 회계사 출신이라면서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해갖고 이게 성공적으로 지금 전국이 국힘이 그래도 그 소수지만 범죄당이 다수잖아요. 탄핵 특별법 계속 밀리다가 결국 한동훈의 그 민생의 포커스 맞춘 그게 주요하게 맞아떨어져 갖고 지금 이게 이 뒤집어지려고 하는 이 찰나에 지난 목요일 금요일 사이에 이 김경수의 이 복권 얘기가 딱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동훈이 쌓아 올라왔던 그 민생의 문제, 지금 뭐 금투세의 문제, 뭐 전기값 뭐 인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이 복권으로다가 딱 이렇게 덮여버린 거야. 이슈가 덮여졌어. 그러니까 이 전국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한동훈이 얘기하는 민생의 문제로 이게 덮어졌다가 한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덮어졌다가 갑자기 용산에서 이 복권 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야, 지금 전국이. 그러니까 한동훈이 열을 받겠죠, 그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열받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하고 느낌이 어떤 느낌이 와요? 이게 총선 때하고 비슷합니다. 총선 때 맨 처음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의 구도로 갔잖아요. 그래서 정권을 갖다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때는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온 다음에 이걸 어떻게 바꿨어요?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가 아니라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검사 대 범죄자의 구도로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국힘의 지지율이 아주 피크로 올라갔습니다. 아주 박차고 이렇게 쭉 올라갔고 1월 달 12월 말 1월 달에 쭉 올라갔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뭐죠? 무슨 호주의 뭐 이종범 대사인가? 그거 임명해갖고 최장병 관련해갖고 임명해갖고 호주 대사로 보내고 그다음에 무슨 뭐 황상무가 또 무슨 뭐 언론 회칼이니 뭐니 그 얘기를 갖다 하고 그다음에 뭐 팔을 들면서 이거 800원밖에 안 하네 900원밖에 안 하네 이 대파 사건이 있잖아요. 좌우간 이런 게 빵빵빵 터지고 거기다가 또 뭘 얹어놨어요? 그 의사 정원 문제. 그런 것들이 막 계속 연쇄적으로 막 빵빵빵빵 터지는 바람에 갑자기 그 한동훈이 끌어올렸던 그 지지율이 그다음에 그냥 나락을 갖다 치게 했습니다. 그냥 꼬나박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하고 지금 분위기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예. 한동훈이 민생의 문제로다가 여태까지 끌고 오려고 탄핵이고 뭐 특검법이고 이 막 정신을 못 차리던 이 국힘을 갖다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민생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걸 갖다가 회복시켜 놨는데 결국 전국 주도를 갖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찰나인데 갑자기 용산에서 갑자기 복권 문제가 터졌다는 거야. 자, 여기에 대해서 취재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종편에 보면은 왜 다들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패널로 앉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분 말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 복권 문제가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랍니다. 계속 김경수의 그 복권 문제가 이제 계속 나왔었는데
이게 안 하기로 했대요. 복권을 안 시키기로 했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기사가 떴습니다. 기사가 지난주에 떴으면 이게 오래전에 뜬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기사가 어떻게 되냐. 동아일보에서 떴다는 거예요. 동아일보에서 김경수 복권 이번에 없다. 이렇게 기사가 떴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5일 월요일부터 5일 동안 휴가를 갔다 왔잖아요. 휴가 기간 동안에 이게 뒤집혔다는 거예요. 휴가 가기 전에는 기사가 동아일보의 헤드라인으로도 김경수 복권 없다. 이번에 8.15에 김경수 복권 없다로 딱 떴는데 그때까지는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일 동안 휴가 간 5일 동안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게 갑자기 뒤집어져 갖고 갑자기 지난 목요일 금요일 사이에 김경수 복권 문제가 이게 딱 쌓아올려졌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게 뭐겠습니까? 또 어떤 패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밑 작업이 있었다. 그 최근에 지난주에 그런 그 김경수를 갖다가 지지하고 서포트하고 구명하려는 쪽에서 물밑 작업이 있었다. 자기가 그 취재를 해본 결과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 오래전부터 이게 된 게 아니라 결국은 지난주 일주일 동안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제가 누가 작업을 했건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원래는 안 하기로 했던 문제를 갖다가 그런데 지금 그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원래 2022년 10월에 사면을 해줄 때 복권까지 해주기로 아주 오래전에 이미 결정이 된 거다. 이렇게 또 용사는 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야 그때 내가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그때 결정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또 지금 반박을 하고 있고 그런 여러분 그 분위기 아시죠?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 까라님, 한동훈 대표님,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용산 따까리들 문제예요. 예. 대표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이고, 예,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도 한번 끼겠다고 이럴 때는 방법이 없어. 에어컨을 갖다가 아주 빵빵하게 틀어놓고 이 시원하면 이제 재우는 수밖에 없어. 시원하면 자거든요. 예, 재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그 한동훈 대표의 주장은 뭐냐면 민주주의 파괴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하라고 복권을 해준다?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게 지금 어디서 의사표를 한 거냐 하면 친한계 핵심 관계자 그 텔레그램방 그러니까 이게 뭐 카톡이 됐건 뭐가 됐겠죠, 그죠? 거기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 이런 것이 또 오늘 기사로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관계자 뭐냐? 한동훈 대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뭐 경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친한계 의원은 뭐냐? 당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 당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이다. 한동훈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당원들의 원함, 당원들의 바램, 목소리. 지금 뭐 게시판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은 스탠스가 이렇습니다. 사면 복권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니까 13일 국무회의에서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이게 예정대로 재갈 방침, 그러니까 통과할 확률이 높다는 거지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얘기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대통령실은 얘기하고 있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면 때 결정된 일이 뭐냐? 자, 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은 2022년 12월 사면 당시에 잠정적으로 결정되었던 사안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죠? 한동훈 그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입니다. 이렇게 지금 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산에서 이거 용산 입장입니다.
하지만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총선 이후에 복권하기로 했었다. 결정은 해놓고 복권 시점은 총선 이후로 하자.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얘기는 뭐냐? 그런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법무부 장관 때도 나는 반대했다. 이렇게 용산의 핵심 관계자는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복권을 반대하려면 법무부 장관 당시 사면도 반대했어야 됐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니까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느냐? 한동훈 측 국민의힘 대표 측이 뭐냐?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일관되게 반대했다. 나는 사면도 반대하고 복권도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진실 게임으로 버린 거야.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지금 진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진실 게임으로 가버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참, 이 정치인이라는 게 정말 참 이해를 어떤 때는 이해가 가다가도 어떤 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말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예. 석자님 멤버십 가입 어찌하는지 멤버십 가입이요. 저희 이렇다라 방송 첫 페이지 보면 그 멤버십 거기 가입하는 그게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안내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멤버십 가입. 예. 뭐 쉽습니다. 예. 등급이 네 가지인데 가능하면 믿음이 등급, 소망 등급, 사랑 등급, 예, 세 가지 등급으로 가입하시면, 그 다음에 한 100개 정도 떠 있다고 그랬잖아요. 멤버십 방송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죠? 안드로이드 폰, 그러니까 그건 애플 폰은 안 되고요. 안드로이드 폰, 혹시 안드로이드 폰이 없으면 저걸로 하시면 되냐? PC. 그러니까 PC방 가서 하시든지 노트북 가서 하시든지. 예. 어쨌든 애플폰은 안 됩니다. 예, 안 된다고 그래요. 아이고, 김현웅님, 아이고,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월요일 날, 슈퍼챗 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는 항상 이렇게 쇼츠 영상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갖고, 주말에도 만들고, 오늘도 쇼츠 영상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오늘 만든 쇼츠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사면 복권의 이슈는, 이거를 갖다 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예. 경제, 사람이 먼저다. 승부 조작을 한 선수는 영구 제명돼요. 다시 네. 선수로 못 뛰어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댓글 조작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인물을 복권시키는 게 맞느냐는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건 오로지 딱 하나 국민통합이에요. 통합은 이런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루트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김경수 복권을 요청, 속아웃을 확실한 거짓말이다. 복권이 예상되는 김경수 입장, 정석 유신 입장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 당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주변에 우려의 뜻을 밝힌 것으로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정치하라고 복권,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이에요. 9천만 건에 가까운 댓글 조작을 한 사람 아니에요.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죄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네. 아니 그런 사람은 왜 복권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경제,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보셨죠? 내용은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정말 저는 이거를 복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무슨,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정말 대한민국의 발전에 초칠 일이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중요한 그 시점에,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108명밖에 안 돼, 국회의원이 108명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엄중한 시점에 지금 다 탄핵이고 뭐고 특검법이고 정말 대책 없이 막 통과를 시키는 이 시점에 어떻게 지금 이 김경수 하나를 갖다가 복권시키겠다고 이 사단을 만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래서 빨리 용산에 있는 십상시들은 빨리 잘라내야 된다. 이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이 벌써 8시 10분이기 때문에 한통령 방송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예. 김건희에 대한 톡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게 좀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터링이 되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김경수 복권도 이런 마음이신가요? 해갖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썼다는 얘기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문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희는 조국 따위하고는 달랐어요. 민통이 실패하면 저희가 가장 먼저 제거될 운명이었죠. 간절한 마음으로 지킨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문재인을 지킬 거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예. 그러면서 지금을 또 김건희 여사의 그 옛날의 카톡 아닙니까? 예. 이 다시 또 김경수 때문에 소환되는 영부인의 카톡이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잠시 후에 할 그 한통령 방송 예고편을 갖다가 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왜 자꾸 이렇게 충돌이 되고 부닥친다고 생각하세요? 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건 것 같아요. 생각과 생각의 충돌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결국 한동훈의 시대는 다르다. 완전히 다른 시대다. 한동훈의 시대는 어떤 의미냐 하면 경제 영역이나 정치 영역이나 사회 전반에 걸쳐서 MZ세대 정신이 주류가 되는 세상이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예언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예언을 잠시 후 5분 있다가 한통령 방송에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열흘 전에 일요일 날, 그러니까 8월 4일이죠. 인간연구 20년 노하우 해갖고 DIS MBCI 애니어그램을 종합해본 차세대 리더 한동훈 기술 분석 이거였는데 멤버십 방송을 했습니다. 일요일 방송.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고요. 혹시 그 이번 기회에 또 멤버십을 좀 가입하셔갖고 멤버십 오신 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멤버십 방송 한 100개 정도 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답답하시잖아요. 주말 또 오늘 또 내일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통령으로 힘을 모읍시다. 정말 한동훈 대표의 지지 세력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과 또 국힘 당원들이다. 제대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이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좀 실어주자. 이런 의미에서 골뱅이하고 한글로 한통령 이렇게 치셔갖고 구독, 좋아요, 알람. 그래갖고 대선 국면으로 가면 150만 명 되었고 김어준의 채널하고 한번 맞짱을 떠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예.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후원 감사드립니다. 8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 구독 후원 계좌로 후원해 주신 김재영님, 정말 이렇게 이 공란이 안 나오도록 그래도 한 분씩 제 체면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영님 감사드립니다. 또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트로 후원해 주신 분 HY님 감사드립니다. 또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분 믿음의 등급 정희린님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각 분야별로 공란이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이번 주에도 공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작년 11월만 해도 일주일에 이렇게 많은 분이 후원해 주셨다고 그랬죠. 제가 반드시 이 영광을 다시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후에 5분 후에 한통령 채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골뱅이하고 한통령 이렇게 검색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해놓으시고 좀 기다려주시면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채널 이런트라 채널. 여러분이 혹시 또 써주신 내용은 제가 마무리하고 제가 여러분이 채창에 나누신 얘기는 다 나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긴 방송 1시간 이상 하는 방송을 갖다가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거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요, 이 골뱅이하고 한통령 한글로 이렇게 검색하셔서 한통령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150만 명이 돼서 김어준하고 한번 맞짱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멀리 가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5분 후에 다시 한통령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